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 파견됐던 정부 합동 선발대가 귀국해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파견 규모와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3팀 30여 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다음 달 13일 첫 파견팀 10명이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볼라 위기 대응 긴급구호대 일진이 다음 달 13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파견 규모는 한 팀당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복지부와 국방부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의사 4명, 간호사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긴급구호대의 일진 파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13일 파견됐던 정부 합동 선발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구호대 파견의 일정을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선발대는 이 자리에서 긴급구호대를 3차례에 걸쳐 파견하고 모두 30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우리 군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각 팀당 군의관 2명과 간호장교 3명씩 해서 모두 15명입니다. 특히 정부 파견 요원은 대전에 있는 간호사관학교에서 복지부와 간호사관학교 교수진과 함께 사전 모의 연습을 하게 됩니다. 긴급구호대 일진은 다음 달 13일 우리나라를 출발해 약 일주일 동안 영국 런던 인근에 있는 에볼라 대응 훈련소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12월 21일 시에라리온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에 입소해서 또 일주일 동안 현지 교육과 적응 훈련을 하고 12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는 영국이 시에라리온에 건설 중인 6개의 치료소 중 한 곳입니다. 우리 의료진은 다음 달 15일경 완공되는 이 치료소에서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호주 국적의 개인 자격 의료진들과 함께 협진하게 됩니다. 또 만약 우리 의료 인력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를 활용해 에볼라 치료가 가능한 유럽 지역으로 후송하는 방안을 영국 측과 합의했다고 선발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된 보건 인력을 장시간 후송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우리나라로 후송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영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과 국내 파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민관군 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긴급구호대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세계 8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조 3천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오는 2028년까지 세계 8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 현재 2조 3천억 원 수준의 국방연구개발비를 2028년까지 2배 이상인 국방예산의 1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과 판매를 기피하는 원천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해 2018년까지 핵심 연구개발비를 3,76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90개를 선정해 요구 능력과 소요 기술을 분석하고 266개 전략 아이템을 기반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과 연구실험실도 현대화됩니다. 각종 시험장의 현대화와 신규 확보를 위해 매년 1,900여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개방형 시험장을 구축해 민간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협력도 활성화시켜 민군 겸용기술 개발과 민간 우수기술 활용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작성에 공동 참여해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대전광역시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육군의 미래 전력소요 창출이라는 주제로 첨단 국방산업전과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첨단 국방산업전과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은 군과 국방 분야 기업의 만남을 통해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구축, 국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첨단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필수적이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이 전투형 강군과 미래 과학군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과 관련한 신기술 발전 동향 소개와 함께 미래 전투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으며 전쟁의 변화에 따라 병과별 전력 발전 방향과 사이버전 수행 방안, 무인 전투체계 개발 방향, 우수한 국내외 민간 기술의 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 기술과 국방 분야 기업의 참여를 넓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새로운 전력 소유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방위산업 기업인 삼성테크윈과 탈레스를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방산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항공시장과 항공전자전 분야 등 매출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사업 영역도 다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매출액 2조 9천억 원의 삼성테크윈과 매출액 6,176억 원의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면서 방산업계 1위를 다지게 됐습니다. 올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록한 순위는 100위로 앞으로 세계 방산업계 40위권 진입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라는 국내 거대 기업을 인수한 것은 항공시장과 항공전자전 분야에 뛰어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국내 방산 기업들이 좀처럼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한화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기존의 탄약과 정밀 유도무기 중심에서 자주포와 항공기, 함정용 엔진, 레이더 등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일 개발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갖게 됐습니다. 한화에서 생산되는 다연장 로켓 구룡과 70mm 다연장 로켓탄 등에는 모두 삼성테크윈에서 생산되는 미사일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는 만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방산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게 될 국내 메이저 기업의 탄생.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경철 원사가 제12대 육군 주임원사로 임명됐습니다. 전임 정춘성 원사는 34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짓고 전역합니다. 12대 육군 주임원사로 임명된 박경철 원사는 임관 이후 최전방 부소대장과 육군 보병학교 훈육관을 거쳐 보병학교와 교육사령부 주임원사 등 31년 동안 야전과 학교 기관에서 부사관의 주요 직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박경철 원사는 26일 육군 주임원사 임명 및 전역식에서 부사관이 육군 병영문화혁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부사관은 물론 구성원 모두가 신바람나는 육군이 되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4년간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정춘성 원사는 보국 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육군 주임원사는 육군 부사관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전 육군 부사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과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양해군을 선도할 해군 해병대 사관후보생 117기 108명이 10주 동안의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제117기 해군 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26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88명, 해병대 20명의 사관후보생들은 인관사령장과 소위계급장을 수여받고 대양해군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평균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17기 신임 소위들은 지난해 9월 입교해 10주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이들은 장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체력은 물론 초급 장교로서 갖춰야 할 강인한 군인 정신과 군사 지식도 갖췄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신임 소위들에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군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솔선수범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영예의 국방부 장관상은 전용욱 해군 소위와 한은택 해병 소위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임관한 이영석 소위는 해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재입대해 앞으로 병사와 소통하는 장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117기 해군 해병대 신임 소위들은 6주에서 14주 동안 병과별 초등 군사반 교육을 받은 뒤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안보와 국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홍보원이 육군 정신교육 자문단을 초청해 국방종합기관으로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이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역대 정훈병과장 10여 명을 초청해 자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희섭 홍보원장은 TV와 라디오, 신문과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과 민의 소통을 위한 공공채널 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보원이 정부의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국민들 접근성 차원에서 공공공익 채널에 가입이 되면 케이블 등에서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 정신교육 자문단원들도 이에 뜻을 같이 하며 공공채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방TV를 통해 방송되는 정훈교실이 전 장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교관의 자질도 다 거기까지 못 미치고 부대마다 다 이렇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정군에서 동시 시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 방송 효과가 어마어마한 60만 국군에게 미친다. 발전 방안 토의를 마친 자문단은 국방뉴스를 제작하는 TV 스튜디오와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해 군과 민이 소통하는 국방안보 제작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은 국방일보 제작 현장도 방문한 자문단은 국방일보가 전국적으로 발송되는 체계에 대해 설명 듣고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군과 민이 함께하는 한 차원 높은 국방종합미디어 기관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와 26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연구개발 무기체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이 서울사이버대와 업무 협약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부모교육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영유아 자녀의 발달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며 8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28일까지 웹메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는 서울사이버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해군이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한 소통과 대화 기법을 주제로 제2회 통통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28일 오후 2시 계룡대 소강당에서 열리며 6회 공군 장병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김현욱 전 KBS 아나운서로 스토리텔링식 스피치에 대해 강연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한국군의 군사전략평가와 개발체계 구축 연구사업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육군과 해군의 영관급 예비역 장교로 합동 군사전략 개발 또는 연합작전 계획 작성 분야의 경력자는 우대합니다. 12월 1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해군과 해병대 신임 소위들의 임관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초급 간부는 평시에는 장병들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전우이자 전시에는 항상 장병들보다 한 발 앞서 전투를 이끄는 지휘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임관한 장교들 역시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해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멋진 리더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